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6시 7분이고 오늘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또 축구 경기도 있는 날인데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2280만원대 잘 올라가다가 사실 원웨이로 계속 올라갈 수만은 또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2320만원대 한번 찍어주고 지금 살짝 꺾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꺾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 N자 패턴이 지금 나올 수가 있겠다. 여기도 보시면은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올라가고 여기서 조금 시간을 끌긴 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좀 오래 끌었고 이 당시에는 이제 올렸다가 팍 뺐는데 여기선 좀 시간을 좀 오래 끌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락의 세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확 올렸다 확 빼는 경우에는 하락의 크기가 좀 셀 수 있어요. 이때처럼 셀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한번 찍더라도 한 2240만원 정도 찍어주다가 여기서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 조금 상당히 세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준비운동 돌리고 위로 터지는 패턴이 보통 이제 올라갈 때 추세 전환할 때 크게 바닥을 이제 횡보를 한 다음에 횡보를 끝내는 지점에서 이런 패턴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이때 여기 이제 저항대 자체가 워낙 또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저항을 이제 맞고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죠.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음에 추진력을 얻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W 형태의 쌍바닥 패턴을 이제 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로 좀 강하게 쳐주면서 2,400만원까지 좀 쳐주는 이런 그림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조금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 요런 구간에서 좀 세게 한번 들어가 봐도 어차피 손절 여기 잡으면 되니까 여기 손절 잡고 요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위로 튕겨져 올라가는 이런 거를 좀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파산에 대한 이 걱정과 우려가 조금 사그라들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현재 제네시스랑 좀 협력 중이고 설사 제네시스가 파산한다라고 해도 업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네시스 파산하더라도 업계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며 다른 플레이어가 그 시장을 차지할 것이다. 바이낸스 US도 FTX 파산으로 매각이 무산된 보이저 디지털의 자산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바이낸스는 중국 기업이 아니다. 중국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 내가 외모가 중국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나는 캐나다인이다. 캐나다인으로 30년을 살아왔다. 중국과는 바이낸스는 좀 무관하다. 또 이런 또 해명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일단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에 대한 매입 입찰을 준비 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 FTX의 후속타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 파산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일축시키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시켜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마도 저런 이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은 이제 업계 내부자들은 또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 구간에서 들어올릴 때 별다른 뉴스 없이 올렸을 때도 어차피 바이낸스가 이제는 코인판 최대 세력으로 등극한 게 맞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제네시스의 파산을 어느 정도 좀 안 할 것이고 파산해봤자 큰 문제가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다른 뉴스 없이도 이 구간에서 쭉 들어올리는 어떤 이제 모종의 매수세가 이 저점 구간에서 좀 들어왔다. 그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아직까지도 FTX 파산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시장에 남아있는 건 맞지만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점 이탈시켜 놓고 여기서 찍은 저점 15.6을 여기서 이탈해가지고 15.4를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저점 이탈 살짝 한 다음에 강력하게 반등을 줬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찐반 구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계속해서 이어져온 상승 추세가 약간 깨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도 여기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려치던 구간을 탁 이탈한 이 시점에서부터 푹 빠졌거든요. 푹 빠지고
한 번 더 저점 갱신해주고 위로 쳐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깨지 않았던 이 구간을 지금 깼어요. 지금 계속 여기 닫고 계속 올리고 쳐올리고 퍼올리던 이런 구간을 지금 여기서 이제 옆으로 빼다가 결국에 옆으로 빼다가 위로 못 올리면 밑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밑으로 빠지는데 이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계속 지켜주던 이 추세, 여기 이제 상승 추세 라인을 이탈이 나오면서 강하게 빅쇼트가 터졌죠. 그리고 이런 패턴은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패턴은 제가 다 지금 카톡방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식으로 오늘 3시에도 이 추세선, 아까 말씀드린 상승 추세 라인이죠. 요거 이제 이탈 나오면은 크게 빠진다. 이렇게 요거 이제 이탈 나오면은 크게 빠진다. 크게 빠지면서 16.5K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6.5 간다. 16.5까지 여기죠. 여기 요 라인까지는 한번 푹 빠졌다가 이제 옆으로 빼다가 이 구간에서처럼 저점 갱신 한번 더 해줬다가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패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6.5 라인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추세 팍 깨면서 이렇게 푹 빠졌죠. 그래서 여기 16.5 근처까지 갔습니다. 16.52까지 16,520달러까지 여기까지 찍고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 일단 지금 자리도 약간 이제 지지력 있는 자리긴 합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오래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래량이 있습니다. 바로 30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좀 이전에 없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찍어 누른 거래량이거든요. 여기를 찍어 눌러놨어요. 지금 찍어 눌렀을 때 여기서 상당히 많은 숏이 지금 올라타 있다. 그리고 이후에 이거 돌파가 나왔지만은 돌파를 시원하게 한 게 아니에요. 찔끔 그냥 고점 살짝 올려놓고 요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된 숏 물량, 숏 세력들이 숏을 여기서 잡아놓고 이후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린 게 마지막으로 좀 어거지로 전고 돌파한 그 롱의 이제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숏 물량에 의해서 찐숏 물량이 찐숏에 의한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물량이 어떤 물량인지가 이제 정체가 조금 드러나게 된다. 이 이후에 이제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추세 라인을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라인 지지가 깨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지지받고 쭉 올려와던 이 상승 추세 라인까지 푹 빠지게 되면서 결국 여기 매물대 리테스트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매물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죠. 올리다가 딛고 전고 돌파까지 전고 돌파 2번까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16.3에서 16.4 16,400달러 정도까지 한번 또 이제 2차 하락을 주고 여기서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죠. 물론 여기서도 세게 나올 수 있지만은 지금 나오다 어느 정도 좀 나오고는 있어요. 반등이 지금 나오고는 있다. 단기 분봉으로 보시면 3분봉으로 봐도 여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도 롱 드렸죠. 여기서 롱 잡아드렸습니다. 여기서 롱 잡아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 돌파 못하고 만약에 여기를 다시 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빠지게 되죠. 빠졌을 때 16.4까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상승하던 그런 추세 자체가 조금 꺾인 게 맞다. 그리고 이 꺾이는 게 이제 어디까지 또 내려올 거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 저는 이제 그 올렸던 자리 이 자리까지 사실상 이제 다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찐반이었다라는 거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고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좀 반등 좀 더 올라갈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매물대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된다. 여기 쌍으로 굉장히 매물대가 좀 많은 구역이고 여기서도 오래 좀 시간을 끌었던 구간이고 여기서도 시간을 끌었던 구간이고 결과적으로 밑으로 뺐다가 들어 올린 다음에 약간 이제 이 구간이 좀 휩소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물량 흡수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16K입니다. 딱 말씀드리면 16K는 지켜주면서 옆으로 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설사 좀 빠진다 하더라도 약간 이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이제 저항대 여기 상승 추세 라인과 맞물리는 이 구간대에서부터 16.3K 정도서부터는 약간 이제 조금 우리가 숏도 조심해야 되고 이제 롱 관점으로 살짝 이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반등, 요런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추세는 꺾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숏으로 보다가 어느 정도 또 빠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랫골이 달아주는 그림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려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이제 17K 돌파 여부가 또 중요해지겠죠. 이번에 17K 돌파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16.8 정도에서 지금 조금 꺾이는 추세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지받고
또 이렇게 쏠 수도 있어요. 최근에 롱이 좀 계속 안 죽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약간 이 30분봉으로 찍어놓은 이 거래량 들어온 이제 여기서 들어온 건 이제 숏 물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정체가 조금 드러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또 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사실 최근에 비트가 올라가면은 올라간 거 다 빼는 무빙도 심심치 않게 계속 나왔죠. 특히나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올린 거 이렇게 다 빼고, 여기서도 올린 거 다 빼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여기서도 올린 거 다 뺐다가 이 정도 라인 어떻게 보면 16K 또 깼다가 15.9나 15.8에서 들어올리는 이런 무빙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빠질 수는 있어요. 지금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구간이고, 그렇지만 그 빠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2차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또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동안에 오른 게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다.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가는 건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상승 추세가 조금 꺾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으로 또 조금 진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좀 숏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3시에 잡아들였던 요 관점과 더불어서 4시 58분에도 요런 식으로 여기 추세 이탈하면서 여기 팍 이탈 나왔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꺾어진다, 요런 식으로 더 빠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때죠, 4시 58분 요때 팍 여기 추세선 이탈할 때 여기서 말씀드렸고, 이후로 여기까지 쭉 빠졌죠. 쭉 빠졌고 5시 30분 요때죠, 요때 5시 30분 요때 계속 내려오다가 바닥 찍고 양봉으로 아래 꼬리 달리는 거 확인하고 눌렀다가 여기서 양봉 뜨는 거 다시 확인하고 여기서 롱을 들였죠. 그래서 롱을 들여가지고 16590까지 일단 보고 가자. 쭉쭉쭉쭉 올라가서 목표가 딱 닿았죠. 닫고도 계속 갔죠. 계속 갔고 여기서 이제 좀 눌리다가, 여기서 눌릴 때도 올라가다가 숏짜리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못 가고 쫄쫄쫄 가다가 여기서 숏짜리 나왔습니다. 자, 숏짜리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고 지금 다시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롱이 좀 쉽게 죽지는 않고 있다.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원래 숏이 나올 때는 좀 공격적으로 팍팍 떨어지는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처럼 숏은 좀 강력하게 원웨이성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숏보다는 계속 롱이 받치는 느낌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숏이 팍팍 내려 찍다라가도 이런 이제 반등 시그널 나올 때 반등 잡으면은 반등이 또 나름 세게 좀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마지막 구간에서 나오는 이런 빔이 있죠. 롱빔 이렇게 쭉 위로 쏘는, 롱빔 하나가 여기서 또 뜬금포로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에서는 계속적으로 타점 잡아들이면서 이제 수익이 나고 있고, 물론 손절도 있지만 손절이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타점, 다음 맥점에서 좀 더 크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좀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100% 무료 카톡방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쭉 보여주면서 이제 올라와 준 것 자체는 굉장히 시장에 반가운 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비트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구나, 뭔가 이제 바닥에서 이 구간이 이제 바닥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항상 또 올라왔으면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내려가는 게 또 비트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지금 롱을 잡기보다는 여전히 좀 단기적인 대응, 그때그때 타점 나올 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변곡점들 크게 팍팍 떨어지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좀 받아볼만 하죠. 그리고 이제 분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좀 3분봉이나 5분봉 기준으로 이제 장악형이 떴을 때 음봉 계속 떨어지다가 장악형으로 한번 마감 쳐주면은 이후에 양봉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장악형이 떴죠. 완전 장악형은 아니지만 이후에 먹어주는 것까지 뜨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이런 변곡점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단기 매매가 여전히 조금 더 안전하고 유효하고 좀 이제 잠도 잘 잘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여전히 좀 단기 매매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언제쯤 이제 들고 가도 되는 그런 좀 스윙으로 들고 가도 되는 그런 장세는 그럼 언제 오냐? 일단은 내년이 어쨌거나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에 또 경기 침체가 안 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드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됐죠. 요번에 이제 연준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늦춘다.
그거는 뭐 지표로 봐도 당연합니다. CPI가 7.7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7%가 뛰어 올라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뭐랄까 이제 연준도 22년도에 줄기차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12월에는 50bp, 그 다음에 25bp씩 올리는 베이비 스텝 모드로 이제 들어간다.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거고,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알겠고, 이제는 경기 침체가 그럼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게 좀 중요해졌어요. 내년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우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올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에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도 미국의 경제가 당초 우려와 달리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웃긴데,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를 걱정한 경우에 단 한 번도 경기가 침체된 적이 없다는, 무시할 수 없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일부 주가들,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 이런 이제 미국 기업들의 주가를 봐도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내년도 경기 전망이 빗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실마리들은 최근에 일부 종목의 주가 흐름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매업체 베스트바이, 얘네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내년도에도 잘 나올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미국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의류 브랜드인 뭐 아베크롬비, 요런 이제 회사의 주가도 16%가 올랐고, 뭐 아메리칸 이글, 얘네들도 15%가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소매업체들 주가가 은근히 좀 잘 올라간다. 이게 또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 가계의 재정 건전성 자체가 좀 역대급으로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튼튼하기 때문에 뭐 사실 경기 침체가 좀 온다 해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의 순자산 가치도 팬데믹 이전보다 무려 25조 달러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푼 돈들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게까지 흘러 들어가서 지금 가게의 건전성이 좀 그래도 괜찮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구인 건수가 구직 건수의 2배에 이르는 점도 고용시장이 당분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이런 예측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 케인즈가 과거에 예상했던 예상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법칙이 이번에도 들어가면서 모두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이런 경기 침체만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도 단기 랠리가 올 수가 있고, 특히나 내년에 이런 조금 이제 좋은 흐름들, 올해와는 반대되는 흐름들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좀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7.8%가 올라가면서 조금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좀 바닥을 찍은 형태의 테슬라의 차트 형태가 좀 만들어졌고,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운데 결과적으로 여기 살짝 이탈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봉의 형태를 만들었죠. 주봉이 양봉 마감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구간에서 1차 하락, 2차 하락까지 준 상황에서 여기 이제 주요 매물대까지 이탈했던 상황에서 충분히 한번 강한 반등, 250달러까지의 반등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지금 주봉이 위치해 있고,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은 바로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1년 동안 비트코인과 테슬라 주식의 변화를 비교했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좀 그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도표를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자, 비트코인이 노란색이고 테슬라 주가가 이제 파란색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줄줄줄줄 이렇게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도 비슷하게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계속 우하향하면서 비트코인도 우하향해 왔는데, 테슬라의 주봉이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해주고 그동안에 이제 하락해오던 이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되돌림, 이런 구간에서의 되돌림이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의 되돌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자, 비트코인도 그럼 테슬라랑 조금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반등을 쳐줄 수가 있다. 어느 정도의 반등이냐, 최소 이제 10%에서 20% 정도의 반등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조금 희망이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들을 또 보면 여전히 좀 잡코인 위주로 좀 움직이는 가운데, 이제 그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또 상당히 좀 세게 반등을 쳐준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봉을 봤을 때
세게 반등을 줬던 그 구간까지 거의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구간이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한번 진입해볼 만하다. 여기서 반등 세게 나오면 4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쳐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는 한번 좀 받아볼 만한 자리로 좀 보이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좀 위로 쳐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주봉이 양봉 마감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구간 조금 이제 위로 쳐줄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충분히 또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희귀 난치성 질환 협회랑 치료 환경 개선 관련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기관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치료기회 확대나 연구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런 또 발표가 나왔는데, 휴먼스케이프도 주봉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빠질 만큼 빠졌고, 패턴상으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뺐으면은 이때 같이 이렇게 많이 뺐고 주봉으로 양봉 들어오고 있죠. 2주 연속입니다. 그 이후에 추세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되는 추세로 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휴먼스케이프도 저런 뉴스도 나왔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저점이고 다만 잡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이전에 FTX보다 더 심했던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에서도 사실 살아남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FTX 사태가 이렇게 터지긴 했어도 다시 가격을 회복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이제 긍정적인 지표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우드는 100만 달러를 예측을 했고, 이번에 이제 창펑자우도 산업 회복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중동과 컨택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네시스 파산에도 아무 영향 없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는 좀 진정한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플랜 B는 여전히 다음 반감기 이후에 비트는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그리고 지금 FTX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다음 반감기까지 1년 반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전쟁 종식이라든지 양적 완화, 이런 것 중 어떤 하나가 트리거가 돼도 비트코인 가격은 쉽게 1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상승은 언제나 약세장의 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또 이런 분석이 또 나왔죠. 그래서 오늘이나 다음 달이나 3개월 뒤나 어쨌거나 시점의 차이지 반드시 상승은 온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약간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살살 이제 반등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거래량으로 딱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거래량, 정말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하방이 맞았습니다. 하방이 맞았고, 보통 이 정도 하방이 터졌으면은 이 추가 여파, 추가 잔파동이 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는데, 일단은 아직 이런 그림이 안 나왔다는 게 1차적으로 좀 찝찝하긴 합니다. 찝찝하긴 하지만은 워낙 또 이제 많이 집어 던졌기 때문에 더 집어 던질 물량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방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서 위로 끄잡아 당겨 올렸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아마도 이 구간이 사실 이제 마지막 또 바닥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구간은 15,476달러라는 이 가격이 역대 최저점이 과연 될 수도 있고, 이 가격이 역대 최저점이 되려면은 좀 더 올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의 바닥을 찍고, 물론 이제 V자로 다 회복을 해준 거는 맞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18K를 찍어줘야 우리가 좀 안심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요 구간에서 한번 줬다가 이런 식으로 가줬을 때, 이거 뭐야? 여기 흔들었던 구간까지, 여기 대량 거래 터졌던 구간까지 어느 정도 메워줬다. 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의 점진적 우상향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전히 18K를 찍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불안한 구간,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만, 약간 시장 분위기상 약간의 어떤 이제 바닥이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뉴스에 의존하지 않고 또 이제 차트적인 분석, 최대한 좀 냉정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먹고, 좀 장기 포지션을 그래도 이제 들고 가지 않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냐, 여전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우상향을 바라본다.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들어가셔도 되지만 진입을 하셔도 되지만은 좀 분할로 나눠서 분할로 이 구간에서 1차, 2차, 3차 정도 나눠서 진입을 했을 때 좀 더 이제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좀 크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게 사실이고 좀 더 안전한 투자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는 하방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숏을 잡을 수 있겠지만 숏도 시장의 분위기상 여기서 갑자기 이런 빔이 또 터질 수 있을 만큼의 저점이기 때문에 차트가 저점권에 있으면요 숏의 세기보다는 롱의 세기가 또 클 수가 있어요. 터지는 재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롱이든 숏이든 어느 방향으로든 터질 수 있는 빔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대한 좀 단기적인 매매로 좀 수익을 챙겨 가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가 이제 18K를 준다든지 근데 18K를 찍어도 여러분들 이거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18K 맞고 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원웨이성을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방향성에 맞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을 챙겨가는 쪽이 훨씬 더 여전히 낫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뭐랄까요, 지금 나온 반등이 굉장히 반갑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전히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방식은 조금 단기적인 접근, 단타가 좀 더 맞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축구도 있고 여러분들 간만에 이제 비트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전 세계의 이목과 관심사가 또 월드컵으로 쏠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월드컵 기간에 또 비트가 이런 식으로 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미국 가계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희망적인 전망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내년에는 어떤 좀 희망이 있지 않겠냐,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장세가 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전히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단타를 쳐도 어차피 좀 레버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좀 리스크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수익을 봤을 때 수익도 좀 나름 비트코인 마진으로도 크게 벌 수가 있는 그런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한국의 승리를 응원하면서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밤에도 많은 분들이 축구 시청하시겠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타점 잡으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